1981년 여름 대구의 어느 날 40대 중반의 고숙종은 남편의 고모님 댁에 방문했다. 남편의 고모 윤경화는 인근 주민들에게 원효로 윤보살로 통했던 70대의 재력가 점술인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수록 고약한 냄새가 점점 더 심해졌다. 고모님? 집에 있니, 경연아? 그녀는 윤노파와 가정부 강경연을 차례로 불러보았지만 대답 대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집안에는 윤노파, 가정부 강경연과 윤노파의 어린 양딸 윤수경 세 사람의 시신이 있었고 일부 가구와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던 것이다. 고숙종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 하영웅은 최초의 목격자인 그녀를 처음부터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동안의 수사 경험에 비춰볼 때 그녀는 3명이나 살해한 살인마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수색 과정 중에 그는 고숙종으로부터 윤경화 노인의 현금 전환이 가능한 매우 큰 액수의 예금 증서를 증거물 명목으로 가로챈다. 그리고 곧 하영웅의 마음속에서는 사악한 욕망이 자라난다. 그는 윤노파의 조카 며느리이자 최초의 목격자인 고숙종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하영웅은 자신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 강해 보이는 자들로부터도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자백을 받아내지 않았던가. 그는 가까운 동료들과 상관에게 윤경화 노인의 집에서 증거물 명목으로 획득한 귀중품과 현금들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과 힘을 합쳐 본격적으로 고숙종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자백 내용을 짰다. 이들은 용의자로 지목한 고숙종을 호텔 등으로 끌고 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고숙종은 그 상태로 욕조에 넣어졌고 코와 얼굴에 물이 부어져 숨을 쉬기도 곤란한 상태에서 전신을 구타당했다. 결국 그녀는 그들에 의해 척추장애자가 될 때까지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형사들의 요구대로 거짓 자백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영웅은 그녀를 검찰로 송치할 때 같은 차에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가했다.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하기라도 했다간 니년을 다시 데려다가 정기 고문을 하겠어. 그땐 너뿐만이 아니라 니년 남편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검찰도 우리 편이니까 처신 잘 하라고. 1심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고숙종의 혐의를 놓고 대립했다. 윤노파의 조카 며느리인 고숙종은 평소 살갑게 따르던 윤노파가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하자 이에 격분하여 윤노파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윤노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피고인의 남편은 검찰청 계장이었고 고숙종 자신은 보험사의 유능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고숙종의 남편은 검찰청의 계장이었고 고숙종 본인도 서울대 음대 출신의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조차 자백을 지속하던 고숙종은 변호사와 약속한 대로 법정에서 자신의 자백이 고문으로 날조된 것임을 토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증인석으로 갈 때 허리가 굽은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것을 보고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었다. 저거 봐라. 사람을 어떻게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냈으면 저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냐? 저 여자가 쇼하는 거요. 원래 디스크 환자였다고. 무슨 소리야? 저 정도의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였다고? 1심 판결에서부터 고숙종은 그동안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의 배경과 변호사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판사는 고숙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윤노파의 예금 증서를 다급하게 현금화시키려던 형사 하영웅의 행각이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하영웅은 이 일로 구속되었고 다른 동료들은 해고되거나 사직서를 냈다. 그들의 상사들도 줄줄이 사퇴했고 얼마 뒤 대구 경찰서에서는 정장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단체로 사죄의 절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하영웅의 체포 소식을 들은 고숙종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렇게 말했다. 그자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지 1년 6개월 만에 출소하여 남산 근처의 막국수집 사장이 되었다. 이후 신문사에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갔다. 당시 사건의 진범이 누구였을 것 같냐고 기자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고숙종 그 여자가 범인 맞아. 고숙종과 가족들은 이후 피해보상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이때에도 담당 검사는 시종일관 고숙종의 유죄를 완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판결을 듣고 나서는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죽은 사람들과 유족들, 고숙종과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억울하게도 이 사건은 애초부터 진범을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의 부패상과 고문 수사가 잔혹한 진범의 실체를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뜨려버리고 말았던 것이다.